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랩 어카운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랩 어카운트의 구조, 장단점들을 알아보고요. 실제 고객과 상담을 했을 때 랩 어카운트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상품과 굉장히 다양한 그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보험 상품들 뿐만 아니라 투자, 안전한 은행 예적금 상품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고객분들이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고객분들은 기대하는 것은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 이 두 가지를 기대를 하지요. 싸고 좋은 거, 가성비 상품을 고객분들이 많이 찾는 것처럼 금융 상품에 있어서도 안정적이면서도 기대 수익이 높은 것들. 사실상 이런 상품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찾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게 될 랩 어카운트 상품에 대해서 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랩 어카운트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단어를 한 개씩 뜯어보면 좀 쉬운 개념입니다. 자, 랩. 흔히 우리가 랩이라고 음식할 때 씌워놓는 랩 있지 않습니까? 그 랩. 쌓는다. 쌓다라는 개념에 포장하다라는 개념에 이제 랩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어카운트는 계좌라는 뜻이죠. 이 계좌 안에 뭐 주식, 채권, 뭐 펀드 이런 상품들을 담아놓고 이 랩으로 계좌로 포장을 해서 한 가지 싸버린다. 그래서 증권사가 고객 자산을 대신 운영하는 계좌, 그 안에는 주식, 채권, 펀드, ELS 같은 금융상품이 들어있다. 그래서 증권사가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맞춤으로 운영을 해주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좀 내려보자라고 하면은 고객의 투자 성향 및 투자 목적에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그 금융 상품들을 고객에 맞게 자산 배분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 운영하고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객과 증권사 운영하는 사람과 맺는 일임 계약이다. 투자 일임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 일임 계약을 맺어서 일부 수수료를 주고 고객 자기 자산을 맡기는 거고요. 반대로 운영을 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고객분께 일정의 비용을 받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이 이제 펀드와 주식 함께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가 되는 랩 어카운트가 대부분 많이 나와 있고요. 일부 이제 채권에 투자되는 랩 어카운트가 나와 있습니다. 차이점들을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랩 어카운트는 담당하는 운영자가 있습니다.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하고 주식은 고객이 직접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객과 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맺는 거기 때문에 이 운용자와 내가 직접 계약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맞춤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랩 어카운트 개념인데, 펀드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는 펀드 매니저가 혼자 알아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이 잘 되면 수익이 나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랩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 펀드와 다르게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들어있는 종목을 교체해서 조금 더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안정성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수시로 우리가 그 운영자와 미팅을 통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의 투명성은 랩 어카운트는 고객이 맞춤을 하기 때문에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채권, 펀드 같은 경우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식 같은 경우도 고객이 직접 개인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운영의 투명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랩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주식, 채권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랩 어카운트의 수익률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인 자산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면 주식 비중을 늘릴 수가 있겠고요. 안정적인 자산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면 채권의 비중을 늘려서 그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펀드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펀드를 가지고 수익을 책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랩 어카운트랑 차이점이 있죠.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개별 투자한 주식 종목이 수익이 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나는 이 차이가 그 랩 어카운트와 펀드와 주식의 차이가 있겠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랩 어카운트는 계약을 할 때 정해져 있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도 공모주 펀드이기 때문에 정해진 수수료가 있고, 주식은 주식 거래 수수료가 있고, 다 발생이 됩니다. 다 발생이 되지만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정해져 있는 법정 수수료가 있고요. 랩 어카운트는 일임 개인 계약이기 때문에 설정을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낮게 설정하게 되면은 낮은 그 수수료 비용만큼 내 소득에 플러스가 되겠고요. 높은 비용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이 났을 때 수수료를 떼고 나면은 내 자산으로 넘어오는 금액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입 요건 같은 경우는 랩 어카운트는 최소의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기준이 높았는데 지금은 500만 원, 100만 원까지 좀 떨어져 있어서 누구나 그 랩 어카운트의 개념을 가지고 그 이임 계약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펀드나 주식 같은 경우는 최소 투자 금액은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맞춤 상담이다. 이렇게 한 글자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랩 어카운트의 특징은 고객별 맞춤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을 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품 구성 중에서 이 투자자 마음에 그 맞게끔, 투자자 성향에 맞게끔 상품 교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펀드와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그 대상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고객에 맞게 그 운영할 수가 없는데 이 랩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고객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게끔 자유롭게 이 랩 계좌 안에서 그 비중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비용 구조가 단순합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스탁보, 판매 비용, 뭐 운영비 이런 게 여러 가지 보수가 떼지만은 랩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1인 계약 비용만 한 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구조가 단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죠. 내 맞춤으로 투자를 설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에 맞게끔 고객 성향과 고객 투자 목적에 맞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유의할 점도 있겠죠. 높은 변동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적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은 100에서 150개 정도의 주식 비중이 주식 종목이 담겨져 있지만은 랩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압축 포트폴리오 10개에서 뭐 20개 사이에 집중적으로 주식 종목을 담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잘 맞고 이 포트폴리오가 좋게 되면 수익이 쭉 올라가지만은 반대로 떨어질 수 있는 폭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높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을 좀 정확히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에 따른 투자 리스크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이 랩 계좌 안에서 이 종목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의 능력에 따라서도 투자 리스크는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고객분들께 인지를 시켜드리고 투자를 권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랩 어카운트 상품이 있지만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것은 채권에 투자되는 랩 어카운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채권 같은 경우는 회사라든지 공공기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무 증서를 뜻하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개념이 채권의 개념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2017년 1월에 발행을 했고 만기가 1년이고 이자를 6%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안정적이고 투자하는 기간도 짧고 이자도 높게 주네라고 판단이 되면은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니 채권을 사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회사채 같은 경우는 석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나오는 이표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가입하게 되면은 4월에 이자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7월에 이자가 나오고 10월에 이자가 나오고 만기 때 1월 달에 다시 한번 원금과 이자 같이 나오는 개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석 달에 한 번씩 이자가 나오게 되고 이 이자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이 되고 이 현금 흐름이 수익률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등급에 따라서 이 회사 등급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한 가지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A중공업이라는 회사의 등급은 A 플러스예요. 두 번째 B전자는 B가 3개, 그다음에 C화학은 A, 그다음에 D건설은 B 3개, E생명은 A.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등급이 높다. 그 중에서 조금 등급이 낮다. 이걸 표현하는 거고요. 대부분 트리플 A, A가 3개면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가 A 3개인데 기대 수익은 한 2% 전후가 되겠고요. A 3개, A 2개, A 1개, B 3개, B 2개까지를 투자 등급으로 얘기합니다. WB 이상을 투자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WB 이하,
부터는 투기 등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선택하실 때는 이 회사의 등급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트리플 B, 더블 B 정도 되면은 예를 들어 4에서 한 6% 정도는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종목을 구성을 하고요. 채권 종목에 따른 등급을 좀 보고 이 등급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A중공업에서 신용등급이 A다라고 하면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한 4% 정도 잡는다라고 치고, B전자는 트리플 B 한 6% 정도 받는다 하고 싶으면 평균적으로 한 4에서 6% 정도의 그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안정적으로 원금도 우리가 지킬 수도 있으면서 이자에 대한 부분도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 연에 4에서 5% 정도의 기대 수익은 가져올 수 있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기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채권 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채권 랩은 그 일임 계약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기대 수익이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채권들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었고요. 랩 어카운트를 어떻게 시작을 하냐라고 하면은 먼저 투자 기간과 투자 금액, 자금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나는 한 2년 정도의 몇 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랩 어카운트 운영을 해서 안정적으로 기대 수익을 가져오고 싶다. 이런 것들 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입할 증권사를 선택을 해서 판매 직원과 상담을 통해서 내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 제시하고 있는 수익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랩의 구조에 담는 거죠. 그걸 담은 다음에 투자 일임 계약 체결을 하고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랩 어카운트의 시작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게 되면은 랩 어카운트는 여러 금융 상품들 중에서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전문가가 대신 운영해주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안전성과 이자 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채권 랩 어카운트를 통해서 고객들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좀 증가를 시킬 수도 있고 고객들이 기대하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것을 저는 채권형 랩 어카운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랩 어카운트를 통해서 고객과 상담을 더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